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전시와 전문가의 미감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금주 시사저널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 원고를 요약한 영상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강북에 세종문화회관이 있다면 강남에 예술의 전당이 있죠. 연극, 클래식 음악, 무용, 미술 등등등등 장르별 순수 예술이 공연하거나 전시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죠. 비유하면 예술 종합경기장쯤 돼요. 한가람 미술관은 예술의 전당에 소속되어 있는 미술 전시장인데 이곳에서는 모네, 피카소, 반고 검증이 이미 끝나서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낯뜨겁고 다소 상투적인 수식어가 붙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또 없는 미술가들의 전시들이 유치가 되죠. 그래서 전시에 초대가 되는 작품의 품질이 어떻건 간에 이곳은 미술가의 이름값, 그 명성으로 일단 먹고 들어가는 전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그러니까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의 경우는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기 때문에 저같이 미술 전문가 보다 어떨 때는 일반인들이 아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그 미술에 대해서 글도 쓰고 말을 하는 게 제 생업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니까 한가람 미술관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제가 자발적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초대장을 받지 않으면. 일단 제가 주로 방문하는 갤러리나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전시장하고는 수질부터 달라요. 노는 물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가는 곳에, 갤러리에 제가 입장을 했을 때 저 혼자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요. 그리고 입장료는 당연히 없죠. 근데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전시는 줄을 서서 입장을 해야 되고 때때로 줄을 서서 관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가 2만 원 내외, 고가죠. 지금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앤서니 브라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인 친구랑 제가 얼마 전에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아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 캐릭터를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정도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동 동화 작가에서 유명해졌다는 사실 자체는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이처럼 대중 블록버스터 미술 전시들의 기획에는 일종의 공식이 있어요. 휴머니즘이나 인간적인 드라마 같이 선명한 공감대를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도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시가 열립니다. 수요가 생기니까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공평할 것 같지만 이게 예술의 차원에서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앤서니 브라운의 전시는 예술의 전당만 두고 봤을 때 올해 말고도 2016년도, 2019년도 열린 바 있더라고요.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블록버스터 전시가 대중적 수요에 따라서 이게 크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데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미적 지향하고 정치적 신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왜냐하면 정치적 신념이나 미적 취향은 그 둘 다 모두 그걸 믿는 사람의 자기 존재감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앤서니 브라운하고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지금 그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전시는 제가 앞서 그 스케치 영상을 한번 올린 바 있죠.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도 생존하는 미술가로 YBA라고 흔히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처럼 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명한 미술가들의 그 선생님으로 보통 간주가 되거든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은 대중적인 수요보다 어떤 면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주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작가인데, 블록버스터 전시에서 흔히 보는 그 휴머니즘이나 드라마 같은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유명할까? 이 미술판, 이 업계에서는 좋은 작품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시대성이거든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동시대성이란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캔버스 화면 정중앙에 출연한 전구, 노트북, 헤드폰, 게임기, 일회용 컵, 스마트폰 등이 이런 일반 사물들이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의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물들은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일상을 지배하는 주요 사물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동시대적이라고요. 화면에 붓자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마스킹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붓질해서 깔끔한 인쇄물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면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 단위가 된 요즘의 동시대성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산업사회 이후에 붓질이나 그림의 어떤 스토리를 담는 것보다 감각적인 색이나 깔끔한 화면이 소비자한테 호소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동시대성의 미술이 대응하다 보니까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처럼 깔끔한 화면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림 중에 정사각형 캔버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작가가 의도했건 안 했건 요즘에 뜨는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에 최적화된 이 프레임을 고려한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작품의 의미를 모르겠다,
이 말은 그 일반인들이 현대미술의 난해함에 대해서 보통 설명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미술 작품이라면 어떨 거냐. 현대미술 가운데는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작품 가운데 그림에 어떤 사물을 그려놓고 그 사물하고 일치하지 않는 글자를, 단어를 갖다 적어놓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갑을 그려놓고 갖다가 러브, 사랑을 갖다 적어놓는다든지, 이건 고의적으로 혼돈을 유발한 건데, 이처럼 고의적인 불일치가 초래하는 혼돈은 현대미술하고 일반인 관객 사이에 거리감처럼 저한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요약하자면 의미가 예술적 감동을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 주류 미술판의 최전선에서 유통되는 미술 작품에서 얻는 감동은 어떤 거냐면, 요란한 감동의 드라마나 이런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예술을 그 애착을 갖고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작지만 각별한 미적 체험에 가까워요. 이게 주류 현대 미술이 주는 감동의 전부라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칼럼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미적 진수가 예술의 본질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미적 진수가 예술의 본질이다라는 주장은 다른 모든 전문 분야에서 다 통하는 명제입니다.